자, 오늘 이제 기아 타이거즈 어제 또 타선 터진 얘기 한번 또 해봐야 되겠죠.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더욱 치열해진 가을 야구 티켓 쟁탈전을 또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가 44승 2무 43패 5할 6리 5할 승률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6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5위인 두산과 그렇게 게임차가 큰 거는 아니고 이제 한 게임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제 가을 야구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 10경기에서 7승 2패 1무를 기록할 만큼 분위기 좋습니다. 지난주 삼성과 하나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는데 지금 뭐 사실 이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의 원인 장윤상 기자님 또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이거는 뭐 이견이 없는 뭐 투수는 뭐 애초에 뭐 조금 버텨주는 느낌은 좀 있었으니까 지금 7, 8월 특히 8월 들어서는 뭐 맞다죠. 맞다다. 뭐 지금 치는 거나 뭐 득점권 찬스에서 물론 좀 답답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또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승리를 연승 싸우면서 온 기간에 거의 힘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그리고 해줘야 되는 몇몇 특정 선수들이 자기 이름값을 해주면서 좀 분위기 탄 것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애초에 전반기 때 아니 이 선수들이 이 정도를 해준다고? 이런 선수들이 지금 계속 지금 시기에도 조금씩 받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뭐 김도영, 나성범 이렇게 돌아온 타자들이랑 네. 이 시너지가 지금 난 거죠. 타격은. 네. 그렇습니다. 뭐 물론 이제 이 일요일 경기에서는 연장전까지 가면서 이제 4대4 승부를 가리지는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댓글창에도 슈우밍님께서 일요일 경기에서 타격감이 살짝 식은 것 같은데 이럴 때 기아 투수들이 힘내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 듯 하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렇게 타선 쭉 라인업 봤을 때 최원준 선수, 박찬호, 김도영, 나성범, 최영우, 소크라테스, 이우성, 김태군 그리고 뭐 이제 김규성 선수까지 그렇죠. 쭉 나오고 있고 뭐 김선민 선수도 요즘에 이제 대타로 일요일 경기에서 이제 대타로 출전했습니다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쉬어갈 타순이 안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네, 그죠? 네. 냉정하게 뭐 지금 최근의 스탯을 뭐 따지자면 뭐 최영호 선수도 조금 안 좋고 뭐 스코라테스 선수도 뭐 작년에 어떤 그런 폭발력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미진한 건 사실이지만 투수 입장에서는 아이씨 이거 한 명 하고 나니까 또 한 명 있고 또 한 명 있고 약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투수 입장에서는 스스로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네. 이런 게 분명히 뭐 진짜 상대 팀 입장에서는 조금 곤란하긴 하죠. 맞아요. 예. 그나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규성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 경기는 김규성이 이제 쉬어가는 타선이긴 하죠. 브레스맨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기아 요즘 너무 무섭네요. 그냥 비 와서 이번 3연전 한 경기 정도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아 타선 진짜 너무너무 무서움. 주말 동안 맞아보니 이거 맞아봐야 알잖아요. 맞아봐야지 누구단 맞아봐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LG와의 3연전을 또 앞두고 있는데 LG도 사실은 최근에 그렇게 이 흐름이 좋지는 못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아 만나는 거 다소 좀 두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기아 후반기 타격 폭발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유 어떤 것을 좀 짚을 수 있을지 또 장은상 기자님 생각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뭐 주축 선수들을 꼽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뭐 주축 선수들 얘기는 조금만 뭐 한 템포 미루고 하자면 저는 뭐 이우성이라든지 뭐 박찬호라든지 네. 이런 전반기부터 쭉 끌고 온 뭐 근데 사실 박찬호 선수나 뭐 특정 선수들은 뭐 영원한 기아의 아픈 손가락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선수들이 어쨌든 그러한 시점 속에서도 굉장히 자기 에버리지를 좀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2할 후반대 유격수란 말이에요. 그쵸. 이 정도면 오지환 선수랑 정확도 면에서 봤을 때 크게 뭐 그런 부족하거나 오히려 앞서는 시점도 있어요. 이우성 선수 그리고 지금 3할을 계속 어쨌든 언저리에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이우성 선수가 시즌 3할 칠 거라고 기대한 기아 팬들이 저는 시즌 전에 과연 그렇게 얼마나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네. 에버리지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와중에 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받쳐주는 선수들이 워낙 잘해주니까 다른 그 주축 선수들도 조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냥 조금 이번에 못하지만 뭐 뒤에서 해주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큰 부담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박찬호 최근 한두 달 실책도 없고 수비에서 엄청난 포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도 큰 것 같다. 브레스맨님 말씀하셨고 박찬호랑 최원준이 출루하면 진짜 상대팀 이 배터리를 또 흔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두 선수들이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피드와 파워 그리고 컨택트가 좀 잘 융화가 된 그런 느낌이라고 그렇죠. 해야 될까요? 타선이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빠따는 당연히 등락이 심하죠. 라인하이트님 이런 부분 걱정하실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기아가 팀 타격이 좋았던 게 꽤나 좀 됐으니까 후반기 팀 타율이 2할 9푼 1위로 2위고 OPS도 0.82로 2위 준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주축 선수 얘기 당연히 이제 한번 또 들어가 봐야 되겠죠. 이 나성범 선수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야, 나성범 선수의 후반기 주요 성적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반기
후반기 주요 성적 타율이 4할 4리 그리고 3홈런 있고요. 안타 19개, 출루율 1위, 장타율 1위, OPS 1위, 타율도 2위입니다. 공백의 미안함을 2배로 만회하려는 대폭발하면서 활화산 타선에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이 나성범 선수, FA로 영입한 선수 정말 잘 사왔다. 최영우랑 나성범 둘 다 이제 FA로 영입한 건데 계속 잘하니까 진짜 든든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나성범 선수가 굉장히 잘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아주 굳이 우리가 이러한 구도에서 기아의 아쉬움을 꼽자면 최용우 선수랑 톱니바퀴가 맞물릴 시점은 아직까지는 맛있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성범이 시점에서. 올라오면은 뭐 최용우 선수 살짝 그쵸. 내려가고 최용우 올라가면 이제 나성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둘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면은 너무 좋겠지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아가 타선이 지금 잘 나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하나 못 치더라도 맞아. 누가 못 칠 때 어떤 선수가 또 이렇게 잘 쳐주니까 그 아쉬움이 잘 안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까요? 네. 잘 그 나의 부진이 잘 안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근데 그 톱니바퀴가 좀 맛있게 물리면 사실 지금보다도 더 무서워지는 거죠. 기아 같은 경우. 그쵸. 게다가 또 나성범 선수가 최근에 좀 제가 좀 스탯을 여러 가지 보다가 좀 약간 눈여겨봤던 게 사실 나성범 선수가 그 삼진이 적은 선수는 아니에요. 그쵸. 네. 굉장히, 떨공삼 이거 그쵸. 굉장히 또 약점이잖아요. 약간 좀 그죠? 대명사 같이 좀 붙어있기도 하고 NC 시절에도 볼넷 대비 삼진이 엄청 많은 선수긴 네.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심지어 기아 왔을 때도 그 비율이 그렇게 막 이상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 30경기 정도 했지 않습니까? 나성범 선수가.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좀 이상적이에요. 삼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삼진이 한 볼넷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좀 이게 지금 표본이 작으니까 좀 대표적인 건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작년 시점이랑 똑같이 비교해봤어요. 네. 작년 한 30경기 했을 때랑 올해 지금 시점이랑 삼진 숫자가 눈에 띄게 적긴 해요. 출발 시점, 이 시점에서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성범 선수가 눈 쪽으로도 조금 더 지금 굉장히 리그에서 잘 적응하고 능력이 좀 향상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아는 다른 팀들이 페이스가 너무 빨라서 문제지 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맞아요. 계속 꾸준히 가다 보면은 저는 어느샌가 이제 다른 팀이 이제 하락세가 올 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기아가 한 자리를 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현재 분위기로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생애님 이래서 나스타 하나 봐요. 팀에 끼치는 좋은 영향력도 크다. 이런 베테랑 선수들이 솔선수범해서 또 이제 훈련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젊은 선수들이 어떻게 또 열심히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스프링 캠프 때 진짜 웨이트 하는 걸 한번 직접 봤거든요. 네. 여러분 진짜 괴물입니다. 진짜 괴물이에요. 살벌해요. 네. 지금 뭐 네이버에서 FINK님이 나성범이랑 김도영 선수의 부상이 없었다면 기아 순위 더 높았을까요? 그리고 그랬다면 이우성 선수의 발견은 또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 그리고 베스트오리님도 나성범, 김도영이 안 다쳤으면 백업 선수들의 성장이 있었을까요? 그랬으면은 만약에 지금도 나성범 선수가 부상을 안고 뛰었겠죠. 그러니까 이 부상이 있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치고 올라온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기아의 뎁스 부분 사실 시즌 초반 때 뎁스 참 문제다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보강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연하죠. 저 선수들이 없을 때 만약에 지금 이제 잘해주고 있는 그 아까 말한 선수들이 만약에 뭐 한 2할 뭐 2푼, 2할 1푼 이랬으면 아예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시너지가 그죠? 자체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돌아왔는데도 자기 명함을 내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진짜 뎁스가 그만큼 두터워졌다는 거죠. 기아는. 맞습니다. 네. 기아 타이거즈는 진짜 이제 이 LG와의 3연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비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몇 경기 치를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비 때문에 경기가 밀리는 게 이게 또 너무 많이 밀리면 안 좋아요. 기아가 지금 이 잔여 경기가 가장 많이 남은 구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만약에 더 밀리면은 시즌 막판 때 혹은 이제 아시안 게임 때 선수들 빠졌을 때 그때 경기 많이 하면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그때 만약에 갔는데 우리가 뒤에서 쳐야 될 경기가 많다. 이러면은 사실 원래는 좀 이런 면도 있어요. 몇몇 좀 현장 사람들은 오히려 순위 싸움에서 경기가 우리가 없다. 네. 경기가 많이 남아있다. 그럼 이제 뒤에 가서 약간 적금 형식으로 뒤에 많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면 뒤에 가면 주축 선수들이 많이 빠질 거기 때문에 그쵸. 그런 면에서는 전력이 급감한 상태로 승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제 월요일 경기도 이제 예정이 된다면 이제 선수들이 휴식일도 또 챙길 수가 없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고 뭐 더블헤더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박진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부 FA 특히 타자를 확실한 선수를 영입해서 기존 선수들을 잘 자극을 준 것 같습니다. 기아 프런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저는 FA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선수를 사는 게
가장 저렴한 투자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쉽게 일단 한번 잘 영입을 해놓으면 일단 한 2년은 그래도 걱정 없거든. 솔직히 그쵸, 말하면 그쵸. 진짜. 아유. 그러면서 봤을 때 특히 또 외야수는 저 판다움님 말대로 그 특히 뭐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외국인 타자가 거의 웬만하면 외야수로 한 명이 오니까. 외국인 타자 한 명에 외부 FA 외야수 이러면 한 자리밖에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완전히 뭐 기존 다른 외야수들은 그냥 쿵쿵쿵쿵 되는 거죠. 자리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최영우 선수 영입도 영입해가지고 지금 사실 FA 한 번 다 잘 써먹고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2차 FA까지 지금 뭐 잘하고 있는 그런 선수이고 지금 나성범 선수도 현재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나올 땐 항상 잘하니까 이 해자 FA로서의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제 선발 투수죠. 양현종 선수 또 하나의 개기록에 또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까지 162번의 선발승을 기록하고 있는 양현종 선수 오늘 경기에서 1승만 더 추가를 하면은 송진우 선수가 보유한 총산 최다 선발승 기록 163승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발 136승 정말 꾸준함의 상징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참 100승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100승보다 플러스 63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선발로만 또 163승을 한다는 건 더 엄청난 건데 좀 이렇게 보면 좀 송진우 감독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 선발로 162승을 하고 나머지로 하고 나머지 또 불펜으로 또 그거 진짜 엄청난 건데 어떻게 했냐? 사실 뭐 옛날에는 어쨌든 그런 분업의 어떤 그런 게 완전히 지금처럼 막 명확하진 않았고 그렇죠, 네. 또 그런 에이스급들은 이런 상황이 나오고 저런 상황이 나온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이제 양현종 선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업과 그 현대 야구에서의 그 시점에서 제일 가장 그 세대에서 첫 출발 주자를 해도 무관하거든요. 그렇죠. 2007년 데뷔니까. 네네네. 그런 선수로 봤을 때도 선발로 163승을 쌓았다? 그만큼 오래 했다는 거고 자기 기량을 30대 중반까지도 보이고 있으니까 선발로 하기가 쉽습니까? 맞습니다. 맞물려서 잘 1이닝, 2이닝 던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뭐 5이닝 넘게 던져야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20승씩 8년 해야 160승이고 10승씩 16년을 해야지 또 160승입니다. 민초상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슈우밍님 양현종 선수가 선발 163승 빨리 이뤘으면 좋겠어요. 계속 달성을 못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부담돼서 최근 살짝 또 부진한 느낌도 있다. 이런 이제 기록이 걸려 있으면 또 선수들이 뭐 신경 안 쓴다 하더라도 뭐 약간은 좀 부진한 케이스들도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또 웬만하면 기아 팬 여러분들께서는 달성할 수 있기를 또 바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기아 타이거즈의 상승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두산 베어스도 양의지 선수의 요 이탈, 이 옆구리 부상 때문에 얼마나 또 이제 이탈하게 될지 이것도 이 순위 싸움에 있어서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